잘 할 수 있지? 박우진도 바로 받아쳤습니다. 너도 잘할 수 있지? 두 사람은 서로 격려하듯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지은호가 그 다음 말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버렸거든요. 이 프로젝트 기획한 사람이 나야. 그때였어요.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기척이 아주 작게 났고요. 박영라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박영라는 원래 이런 식으로 마음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조용했고 늘 예쁘게 정리된 사람처럼 살았고 무엇보다 엄마가 싫어할 행동은 애초에 하지 않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영라는 방금 들은 말이 너무 선명해서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 박힌 느낌이었어요. 프로젝트, 기획, 지은호. 그 세 단어가 한 번에 꽂히니까 박영라는 갑자기 자기 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고 가만히 서 있었다가 다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한 걸음이 너무 급해서 발끝이 바닥에 살짝 스치기도 했는데요. 박영라는 그 소리에 더 놀라서 그대로 몸을 빼고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박영라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엉켰습니다. 지은호가 왜 우리 오빠 병실에서 저런 말을 해? 엄마는 이걸 알고 있었어? 아니면 엄마도 모르는 판을. 지은호가 짠 거야?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결국 하나만 남았습니다. 엄마. 박영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구에게든 말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자기 혼자만의 공포로 굳어버릴 것 같아서요. 손가락이 가장 먼저 눌러버린 이름은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늘 옆에 있으면서도 괜한 말로 박영라를 흔들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전화가 연결되자 박영라는 숨을 한번 삼키고 짧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누굴 만나러 가고 싶은데.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누굴 다음에 엄마가 붙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고요. 그런데도 박영라는 이미 발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피하고 돌아서면 더 크게 터질 걸 박영라가 본능적으로 알아버렸거든요. 박영라는 낮게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덧붙였습니다. 나 오늘은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그 확인의 끝에 엄마가 웃는 얼굴로 덮어왔던 것들 중 하나가 처음으로 제대로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늘처럼 예쁘게 웃고 늘처럼 부드럽게 말하고 늘처럼 모든 걸 정리하려는 태도. 그게 고성이의 방식이었죠. 고성이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계산하며 올라온 사람이었고 박진석과 재혼의 신분을 바꾼 뒤에는 흠 없는 사모님이라는 가면을 완성해왔습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는 걸 고성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영라는 식탁에서 고성이를 바라보며 오늘 들은 한마디를 머릿속에서 수십 번 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 기획한 사람이 나야.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지은호가 어떤 판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고성이는 그걸 알고 있는지. 박영라가 생각에 잠긴 사이 박진석은 회사 얘기를 꺼냈고 박성재는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만 했습니다. 여기서 박성재도 중요한데요. 박성재는 박진석의 외아들이고 아버지 회사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수저라는 말이 따라붙지만 박성재의 마음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었고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박성재가 오랫동안 비혼주의를 말해온 것도 사실은 그 집을 보며 생긴 상처에서 출발한 면이 컸습니다. 전처의 불륜으로 깨진 아버지의 가정, 그 이후 고성이의 입성, 그리고 집안의 모든 감정이 거래처럼 바뀌어버린 시간들. 박성재는 결혼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었다가 무너질까봐 더 무서웠고요. 그런 박성재가 요즘 가장 흔들리는 이유는 이수빈 때문이었습니다. 이수빈은 24세 패션 크리에이터로 살면서도 현실 감각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애교도 많지만 계산도 빠르고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은 이기기 위해서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해서에 가까웠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좋아할수록 두려워졌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을 평가하는 눈빛을 이미 여러 번 봤고 그 눈빛이 사람이 아니라 조건을 보며 굴러간다는 걸 알아챘거든요.
그래서 이수빈은 결국 박진석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박진석 사무실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는데요. 이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잡아가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박성재 오빠랑 만나고 있는 이수빈이에요. 박진석은 호탕하고 거침없지만 상대를 판단할 때는 의외로 조용한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이수빈의 눈빛을 가만히 보다가 그래서? 라고 묻습니다. 이수빈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자신이 왜 박성재를 좋아하는지, 왜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박성재가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건 원치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는데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박진석이 중요하게 보는 건 집안보다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였거든요. 이수빈에게는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쉽게 잘라내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날 이후 고성이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성재가 달라지고 박진석이 조용히 지켜보고 이수빈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고성이가 통제하던 판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판이 흔들릴 때 항상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상대가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고성이는 박성재를 압박하려 했는데요. 그 압박을 받는 순간 박성재가 꺼낸 게 그 비혼주의 선언이었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도망이 아니라 고성이의 줄을 끊으려는 선택이었고요. 박진석은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의 그 결심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기 싫었습니다. 사랑도, 일도 이번만큼은 자기 손으로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이 모든 움직임이 겹치면서 지은호의 프로젝트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바쁘게 사는 사람이지만 요즘은 마음이 더 복잡했습니다. 엄마 정순이는 딸에게 점점 더 기대고 있고 동생 지강호는 여전히 불만투성이입니다. 지강호는 지은호가 뭔가 숨기는 걸 눈치채고 그걸 돈으로 바꿀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강호는 어느 날 지은호에게 대놓고 말합니다. 누나, 나 이제 더는 못 참아. 누나 혼자만 잘 나가고 누나 혼자만 큰일 하는 거 나도 한몫해야지.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지강호가 미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강호가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압니다.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열등감으로 쌓인 시간이 지강호를 비뚤게 만들었겠죠. 그래도 지은호는 결국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말했습니다. 지강호, 너 지금 내가 무슨 일 겪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인생을 돈으로 계산하지 마. 지강호는 비웃듯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강호는 한번 마음먹으면 집안을 통째로 흔들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그래서 더 서둘러야 했습니다. 지은호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박우진을 위한 추억 만들기가 아니었습니다. 남매가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고성이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만드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는 고성이가 준 돈도 얽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돈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돈이 고성이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여기용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다가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우진 오빠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 여기서 이지혁의 존재가 겹치면서 상황이 더 팽팽해졌습니다. 이지혁은 33세, 유능하고 잘생겼고 비혼주의를 고집해 온 사람입니다. 지은호의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오래 짝사랑했고 고백까지 했지만 이지혁이 거절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지혁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뜻밖에도 아버지 이상철과 지은호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상철은 61세 정년퇴직한 뒤에도 정직과 원칙을 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지식해서 자식들과 부딪히기도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낸 사람이고요. 이상철은 우연히 지은호와 가까워졌고 지은호에게는 아버지 같은 어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지혁은 이상하게 당황했습니다. 안도도 했고 질투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지은호를 밀어낸 뒤에도 지은호가 여전히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프게 와닿았거든요. 결국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은호 같은 며느리라면 어떠냐고요. 이상철은 놀라면서도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들이 이제야 마음을 인정한다는 거려. 이상철은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그 아이 마음 한번 꺾어놨으면 이번엔 내가 책임지고 다시 세워야지. 이지혁은 그 말이 부끄럽고 아프면서도 이상철이 처음으로 자기 편이 되어준 느낌을 받아 숨이 트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지혁과 이상철은 조용히 한 팀이 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은호가 혼자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이지혁이 도망치지 않게. 그런데 이지혁은 아직 모릅니다. 지은호의 프로젝트가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요. 박영란은 그 사실을 병실에서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입니다. 박영란은 지은호의 프로젝트라는 단어에 꽂힌 뒤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박영란은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췄습니다. 지은호가 박우진과 쌍둥이. 박우진 치료 과정에서 고성희가 과하게 개입. 지은호에게 흘러간 큰돈. 그리고 지은호가 병실에서 속삭인 그 한마디. 박영란은 마침내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병간호가 아니야. 누군가가 판을 짰고 지은호는 그 판을 뒤집으려 해. 박영란은 결국 지은호를 직접 찾아갑니다. 카페 앞에서 마주친 지은호는 평소처럼 웃으려 했지만 박영란은 그 웃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씨, 나 그날 들었어요. 병실에서 프로젝트 얘기. 지은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고성희 사람이 있을까 봐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박영란 씨,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박영란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의 딸이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고성희가 아닌 자기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야 해요. 그 프로젝트가 우리 오빠 박우진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관련된 거잖아요. 지은호는 숨이 턱 막힙니다. 박영라가 어디까지 아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지은호는 끝까지 숨기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너무 외로웠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말을 돌립니다. 박영라 씨가 알면 박영라 씨가 다칠 수도 있어요. 박영라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확신합니다. 지은호가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막으려는 말이라는 거려. 박영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더더욱 알아야죠. 내가 다치기 전에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이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는데요. 결론을 내리기엔 두 사람 모두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와 지강호를 지켜야 하고, 박영란은 박성재와 박우진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고성희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고성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박영라가 뭔가를 눈치챘고, 지은호가 뭔가를 꾸미고 있고, 박진석이 이수빈을 쉽게 자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려. 고성희에게 중요한 건 언제나 선재였습니다. 들키기 전에 흔들기, 무너지기 전에 눌러버리기. 그래서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이번에는 병원도 아니고 카페도 아닌 사람 많은 자리로 불러냅니다. 고성희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은호 씨, 요즘 너무 튀어요. 조용히 하기로 했잖아요. 지은호는 그 말에서 숨이 막힙니다. 조용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숨 쉬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지은호는 알거든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똑바로 봅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제가 뭘 얼마나 더 조용히 해야 하죠? 고성희의 미소가 살짝 흔들립니다. 지은호가 예전처럼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고성희는 낮게 말합니다. 은호 씨, 약속 깨면 그 뒤는 내가 책임 못 져요. 그 협박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결심합니다. 그래, 이제 협박은 끝내자.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고성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도 더 큰 결심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더 빨리, 더 조용히, 더 치밀하게 움직이겠다고요.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요. 고성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날 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지혁 선배, 나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나 혼자서는 정리가 안 돼요.
이지혁은 심장이 뛰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어디로 갈까? 말만 해.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 없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나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 말 한 줄이 이지혁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지혁은 지금까지 비혼주의라는 말로 관계를 정리해왔지만 지은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이상철을 떠올립니다. 그 아이 혼자 무너지게 두지 말라고 말하던 아버지. 이지혁은 결심합니다. 오늘은 지은호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듣겠다고요. 같은 시간 박영란은 집에서 고성이의 서랍을 열어봅니다. 박영란은 평생 그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영역은 건드리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박영란은 안전보다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박영란은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고 그 안에 박우진 관련 자료와 지은호 관련 흔적들이 섞여 있는 걸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영란은 그제야 확신합니다. 엄마 고성이는 오래전부터 이 판을 준비해왔고 지은호는 그 판 위에서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해 탈출하려는 중이라는 거요. 박영란은 그 봉투를 들고 거실에 서 있습니다. 고성이가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리면서요. 박영란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엄마는 날 지킨 게 아니라 날 가둔 거였어. 마침내 고성이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고성이는 박영란 손에 봉투를 보는 순간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미소로 덮으려 합니다. 늘 하던 방식이니까요. 영라야, 그건 왜 들고 있어? 박영란은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박영란은 봉투를 고성이 앞에 내려놓고 아주 조용하게 말합니다. 엄마, 지은호 씨랑 무슨 관계예요? 고성이는 잠깐 숨을 고릅니다. 부정할지 협박할지 달랠지. 고성이의 머릿속이 빠르게 계산되는 게 박영란 눈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박영란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박영란은 병실에서 들은 그 한마디를 꺼냅니다. 나 그날 들었어요. 지은호 씨가 우진 오빠한테 이 프로젝트 기획한 사람이 나야. 라고 했어요. 엄마는 그 프로젝트가 뭔지 알아요? 고성이의 미소가 아주 얇게 갈라집니다. 고성이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라야, 너는 그 아이랑 엮이면 안 돼. 그 말이 박영라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막는 순간 사실은 진실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박영라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집니다. 박영라는 이제 고성이의 딸로만 살지 않기로 합니다. 박영라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말합니다. 안 엮이면 우진 오빠는요, 성재 오빠는요, 나도요. 엄마가 우리를 지킨다고 했던 게 결국 엄마를 지키는 일이었잖아요. 고성이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화를 우아하게 씁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며 말합니다. 세상은요, 영라야. 진실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 말은 협박이기도 하고 고성이가 평생 배워온 생존법이기도 했습니다.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결심합니다. 그럼 내가 진실을 가진 사람이 되면 되겠네. 박영란은 더 이상 울타리 안에 있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한 지점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을 만나려는 밤, 박우진 병실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섭니다. 박진석입니다. 박진석은 박우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표정인데요. 박진석이 박우진에게 묻습니다. 너 진짜 그 공여자랑 무슨 사이냐? 박우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박우진은 지은호를 보호하고 싶고 동시에 박진석이 알아버리면 고성이가 더 위험해질 걸 알고 있습니다. 박우진은 숨을 고르며 겨우 한마디만 합니다.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 짧은 말이 박진석을 멈추게 합니다. 박진석은 동기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지키려는 동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박영라가 들어오고 박영라는 박진석을 보고 멈춥니다. 박영라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빠까지 오면 이제 진짜 숨길 수 없다. 박영라는 더 이상 혼자 끌어안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결국 박영라는 선택해야 합니다.
엄마 편에 설지, 오빠들 편에 설지, 아니면 자기 편에 설지. 그리고 그 선택의 문 앞에서 지은호의 프로젝트는 더 빨라집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 앞에서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은호가 말하려는 건 사랑 고백만이 아닙니다. 고성애, 돈, 박우진,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짠 프로젝트까지. 지은호가 오늘 어디까지 말하느냐에 따라 이 지역과 이상철이 만든 조용한 작전도 방향이 바뀝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의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수도 있고, 알게 되는 순간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은호가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고성이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꺾으려 할까요? 고성이는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영란은 이제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박영란은 그날 밤 고성이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번 판 엄마가 마음대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나도 들어갈 거예요. 고성이의 눈빛이 잠깐 굳습니다. 박영라가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고성이의 가면은 더 빨리 벗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고성이는 곧 다시 웃습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웃는 사람입니다. 그래, 영라야.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줘. 그 미소가 의미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딸도, 남매도, 사랑도 전부 전쟁으로 보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호가 이 지역에게 마주 앉아 첫 문장을 꺼내려는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박영라입니다. 지은호는 그 이름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데요. 지은호는 직감합니다. 들켰구나. 프로젝트가 누군가에게 잡혔다고요.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박영라 씨, 무슨 일이에요? 박영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 우리 같은 편인지부터 확인해요. 내가 들은 프로젝트가 엄마를 무너뜨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지. 지은호는 대답을 미루고 싶었지만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을 바라봅니다. 이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은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지은호에게는 오히려 더 무겁고 더 고마웠습니다. 지은호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박영라 씨, 나 도망치려고 만든 프로젝트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로 끝내려고 만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박영라가 아주 짧게 웃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결심의 소리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그 프로젝트의 변수예요.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부터의 다음 전개는 지은호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이 지역에게 꺼내느냐, 박영라가 고성이의 딸로 남을지 고성이의 적이 될지, 박진석이 어디까지 파고들지, 그리고 박성재의 비혼주의 선언이 이수빈을 지키는 방패가 될지 더 큰 폭탄이 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딱 하나는 확실합니다. 병실 안에서 시작된 그 속삭임은 그냥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고성이가 쌓아온 세계 전체를 흔들 첫 균열이 되었고요. 그 균열을 가장 먼저 키우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고성이가 가장 다루기 쉽다고 믿었던 딸 박영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공개된 예고 장면을 바탕으로 상상해본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은호의 프로젝트가 성의를 무너뜨릴 열쇠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을 부를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 전개 꼭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